오늘 할 거는 수원 지수 파트고요. 지수 파트에 각각 이제 유형이 있어. 지수 파트에 지금 본책 1번에 보면은 유형이 총 몇 개가 있지? 68번까지 해서 유형 12번까지 있습니다. 요 유형 12번까지 대표 문제들을 선생님이 풀면서 가람이 같은 경우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 설명까지 조금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잘 들어야 집에서 풀 때 하자가 안 생기겠지. 자, 8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인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오늘 첫 수업이라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사설이 좀 길어지게 될 텐데 아마 다음 수업 말고 그 다음 주 수업부터는 아마 너네가 저쪽 반 애들 진도 나간 걸 봤다라고 가정하고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 안 해줄 거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제곱근 얘기할 때 혹시 그거 기억나나? 4의 제곱근은 얼마예요? 4의 제곱근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였고 제곱근 4가 2였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인데 전혀 없어요 기억에? 3학년 때부터 노셨구만 열심히 3학년 1학기 때 이미 노셨구만. 자, 그래서 누구누구의 제곱근과 제곱근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4가 나오는데 그러면 x 값은 얼마야? 라고 묻는 게 제곱근이거든. 그래서 4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제곱해서 4 나오는 숫자가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거야. 그럼 당연히 2를 제곱하면 4 나오겠지. 근데 보편적으로 마이너스 친구들도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누구의 제곱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었어. 같은 원리로 3의 제곱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요게 이제 처음 우리가 루트를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 4라는 얘기는 이 루트라는 친구를 루트로 부르기도 하지만 저 친구는 사실 정식 명칭이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제곱근 4 뭐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제곱근 3 이러면은 그냥 루트 3만 적었단 말이지. 요게 누구누구의 제곱근과 제곱근 누구누구의 차이점이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누구의 제곱근 제곱근이라는 건 실제로 2제곱근이야. 2제곱해서 나오는 친구지. 맞나? 그리고 이 제곱근을 구하는 원리 자체가 사실 중3 처음 배울 때는 너네가 그냥 생각 없이 뭐 제곱해서 4 나오는 친구 찾아서 그냥 풀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친구 이양시켜준 다음에 합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나요? 원래 중3 1학기 때 원래 이렇게 배우거든. 왜 이렇게 풀어라라고 배우는데 애들이 기억을 잘 못해. 요렇게 풀다 보니까 요게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몇 개? 몇 개? 대답해. 대답 안 하면은 못 따라오는 난 얘기했다. 이 졸림보 2인방, 졸림보 2인방밖에 없네. 가불가불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세트로 졸아라.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곱근이 항상 2개가 나오지. 그래서 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로 배우는 게 이제 세제곱근, 4제곱근 이런 걸 배우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이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요 친구의 해를 구하라 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똑같이 이 친구 넘겨줘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3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제곱근도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4제곱근은 몇 개 있겠어? 4개 있고. 물론 이제 어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물으면은 실제로 얘는 아니고 3개가 나와야 돼. 요거 포함해서 토탈 3개 나오거든.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는 요거고요. 여기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반근해 공식 쓰셔도 되고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가 지금 2개인 거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요 친구랑 요 친구에서 토탈 3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1번 8의 세제곱근은 자 요렇게 씁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은 원래 우리 루트 쓸 때 여기 숫자가 없었잖아. 이거 사실 2가 생략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이에요. 위에다가 조그맣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얘야. 그러면 틀렸다. 왜? 3개 나와야 된다. 요 친구는 뭐다? 요 친구는 여기서 그냥 요렇게 했듯이 이 친구는 세제곱근 8인 거지. 요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다음 2번 81의 4제곱근은 81의 4제곱근 그럼 4제곱근이면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몇 개 나왔어? 그러니까 틀려. 알겠나? 그런 식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우리가 위에 보시면 표가 있죠. 요 신기하게 생긴 거 위에 유형에 보면 표 보이나? A, N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요런 친구들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적어놓는 거야. 여기 보면 이제 2, 0, 2, 1, 0, 1, 1, 1 이래 적혀있지. 요게 이제 실수인 것의 개수거든. 지금 방금 전에 봤다시피 8의 세제곱근 아까 선생님이 구하니까 하나는 x는 2고 하나는 x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 실근인 게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맞나? 요 실근인 거 개수 묻는 거고 요 a가 누구냐면 요 숫자 n이 요 숫자거든.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묻는 건데 나중 되면은 요걸 외워서 쓰시는데 뭐 어제 영상 올라오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생님이 왜 그런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다 설명을 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제곱을 해서 음수 나오는 수가 있나? 없잖아. 맞지? 제곱을 해서 음수 나오는 걸 배운 게 이제 허수, 복소수 단위에서 처음 배웠던 거야. 그게 이거야. A가 0보다 작으면 짝수 제곱근은 안 나오지 당연히. 짝수 제곱을 해서 0보다 작은 수가 안 나오거든. 그런 식으로 내용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이걸 좀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했는 게 이제 5번이야. 나머지 1, 2, 3, 4는 뭔 문제냐면 1, 2, 3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제곱근이면 3개 나와야 되는데 1개 나왔으니까 틀렸고 4제곱근은 4개 나와야 되는데 2개 나왔으니까 틀렸고 3번도 4제곱근인데 4개 나와야 되는데 1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틀렸고 그냥 그거야 걔네들은. 4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제곱근 81이지. 맞나? 그러면 요거를 표현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4를 조그맣게 쓰고 요거란 얘기거든. 맞나?
그러면 실제로 얘는 그냥 얘야. 뭐 우리가 루트 4가 2였듯이 4제곱해서 80일 되는 숫자 중에 그냥 양수 한 개만 달러당 써놓은 게 이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4번은 맞는 게 되는 거지. 왜? 달러당 그냥 요거 묻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거든.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2다. 때 요번에는 이제 실수의 개수를 물은 게 아니고 실수인 거 뭐 있냐고 물은 거야. 근데 개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6이니까 A는 0보다 작다. 맞나? N 값은 짝수다. A가 0보다 작은데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있어 없어? 없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이너스 1을 4제곱한다고 마이너스 16이 되냐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1을 4제곱근에서 마이너스 16이 돼야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맞지? 요런 내용이라서 지수 파트는 사실 맨 앞에 게 제일 어렵다. 알겠지? 요 파트에서 틀리지. 사실 지수 파트는 이거 아니면 틀릴 게 없거든. 자, 다음 문제는 9번 문제고요. 9번 문제부터는 진짜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새로운 걸 배웠다, 그걸 써먹어 보자 이 얘기인데, 원래는 학교나 이제 기본적인 책에서는 요 루트를 정리하는 것부터 배우거든. 루트를 정리하는 것부터 배우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주고 앞으로 주로 사용하게 될 분수 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두 가지를 다 보여줄 거니까. 연기는 쓸 줄 알지? 아마요? 아마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자, 먼저 왜 뭐 교육과정 특성상 뭐 하나도 없이 보통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루트를 있는 채로 계산하는 걸 먼저 가르친단 말이야.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너네가 옛날에 루트 2 곱하기 뭐 2를 하겠다. 이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2루트 2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둘 다 똑같이 루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정석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하나는 그냥 제곱근, 하나는 6제곱근이니까 요 친구를 6제곱근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제곱근에서 요 친구를 제곱근으로 만들어주려면 이거 자체가 2제곱근이니까 아래 걸 똑같이 제곱을 해줘야 됐었지. 맞나?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동일한 원리로 이 친구를 6제곱근으로 만들어주려면 원래 있던 게 2제곱근이니까 3제곱근만큼을 더해준 거야. 그지? 그래서 안에 있는 친구를 3제곱을 해야 이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요렇게 공부하면 되게 헷갈려. 뭐 나중에 너네가 익숙해지면 잘 쓸 수 있는데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뭐 요렇게 푼다든지 아니면 요 친구가 지금 2의 세제곱이거든. 맞나?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제곱근 할 때도 요거랑 요거랑 없어졌었지. 마찬가지 얘랑 얘랑 없어지면 여기는 제곱근만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든지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루트를 남겨주고 풀어주는 거야. 근데 요렇게 풀어주면 굉장히 헷갈리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어차피 1과 지수 파트에서 마이너스 지수와 분수 지수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걸 써먹어서 풀면은 제일 속이 편하다.
역시나 기본 내용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분수지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루트 2라는 얘기는 2제곱근이라는 얘기잖아. 요 제곱근에 있는 친구를 지수로 나타내주면 요렇게 분모로 내려가십니다. 요게 분수지수의 정의지, 그지? 그래서 뭐 8제곱근 2의 세제곱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요 친구를 분모에 적고 요 친구를 분자에 적어라 이 얘기야. 간단하지? 내용 자체는 별로 안 어려워. 요게 이제 분수지수의 개념이고 마이너스 지수의 개념은 뭐냐면 요렇게 생겨 있는 친구면은 요렇게 마이너스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 똑같이 2의 제곱분의 1이면은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는 2의 2분의 1승 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요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수에서 새롭게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풀면 훨씬 간단한 라인인 거지. 뭐 6제곱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얘가 2의 6분의 3승 곱하기 3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면 약분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잖아. 요 개념을 알면 나중엔 요것도 약분해서 그냥 애들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밑에 친구 이렇게 적어줄까? 요거랑 똑같다. 그래서 요거고 요게 결국 루트 6이다. 요 개념을 잘 쓰시면 요 지수 파트에 있는 모든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려요. 난 왜 보드마카가 맨날 안 나오지? 저 보드마카도 좀 별로인 것 같아. 다이소 보드마카가 참 어디였나? 이 보드마카도 굉장히 금방 깔르는구나. 아니 잠만보들 둘이는 왜 수업만 시작하면 좋는 거야?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 세제곱근 81 나누기 세제곱근 3 하세요. 세제곱근 81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루트를 남겨두고 푸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어. 그래서 루트를 어차피 동일한 세제곱근이잖아. 그러면 동일한 세제곱근이니까 안에서 81 나누기 3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해주면은 세제곱근 27이 나올 거고 27이라는 게 3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요렇게 적어주시면 요렇게 나온다. 요거를 분수지수로 표현하면 81이 3의 몇 승? 그래서 이 친구를 3의 3분의 4승이라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3의 3분의 1승이지. 맞나? 여기서 이제 어제 내용 보면 알겠지만은 요게 요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왜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지수 옛날에 배울 때 그럼 혹시 이거 기억나나? 2의 4승 나누기 2의 2승이면 2의 4 빼기 2였는 거 기억나나? 얘도 기억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기억에 넣어 난 알겠지? 밑이 똑같으면 이렇게 곱하기 돼 있으면 요 지수 두 개 더하는 거고 나누기면 빼는 거거든. 요 빼기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2분의 1이라는 게 결국 1 나누기 2잖아. 요게 1 같은 경우는 2의 몇 승? 1은 2의 몇 승? 2분 0승. 2분의 1이야.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이 친구는 2의 1승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되는 이유가 마이너스 승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옛날에 저 영진이 유진이랑 찡얼찡얼거릴 때 선생님이 혼내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파트 이게 있잖아 되게 간단한 거도 이거 나중에 보면 있잖아 와 지수만큼 쉬운 파트가 없었다 그러는 말이야. 근데 처음에 익숙해질 때 시간이 좀 걸려. 우리 너네 처음에 막 X 처음 배우고 이럴 때 그 X가 낯설고 생소하니까 되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었던 것처럼 이 친구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어려운 친구는 아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70일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보면 얼마야? 곱하기 72가? 그러면 이 친구를 결국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 적어줄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6분의 1승이란 얘기야 결국. 그지? 그래서 2의 6분의 3승 곱하기 3의 6분의 2승인 거고 약분을 해주면 2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겠지? 이건 결국 2제곱근 2, 즉 제곱근 2, 루트 2를 곱하기 세제곱근 3이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숫자 계산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숫자 계산에 최대한 빠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루트 다른 이름이 뭐였어? 제곱근 말고 다른 이름이라니까. 근호라 그래. 맞나? 들어봤지? 자 이렇게 근호가 2중 3중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는 어떻게 계산할 건가? 얘도 별거 없어. 8 자체가 2의 몇 승? 3승. 그래서 마이너스 2의 3승의 4승에다가 처음에 루트 하나 붙어있지. 의 2분의 1승에다가 이거 뭐 세제곱근이었네? 미안. 에다가 바깥에 그냥 제곱근 하나 붙어있잖아. 결국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짝수 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없어지겠지.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3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란 얘기지 결국. 다른 얘기다. 5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네가 계산하실 때 연습장에다가 예쁘게 정돈해서 그 룰을 딱딱 지켜가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하시면 안 틀려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곱근은 그대로 둔 상태로 푼다 치면은 요 뒷부분이 제곱근이 있는 상태에서 또 제곱근이 들어갔잖아. 이씨. 이것도 번갈아가면서 이씨. 그래서 사실 요 친구가 4제곱근이란 얘기랑 똑같거든. 제곱근은 또 제곱근이니까. 그걸 분수짓으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 81의 4분의 1승 곱하기 16의 2분의 1승의 2분의 1승이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똑같이 너네가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얘기하면 2의 제곱에 세제곱하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수끼리 곱하라 그러거든. 이니까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81 같은 경우는 3의 4승이니까 이렇게 바꾸고 16 같은 경우도 2의 4승이니까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네 둘이 계산하면 4분의 1승이 된다. 뭐 이런 계산하고 있는 파트야, 이 파트는. 자, 그다음 제곱근의 대소 비교 유형 3번인데 요것도 중학교 때 했었어. 중3 1학기 때. 뭐 3번이 아니잖아. 몇 번이야? 17번. 중학교 때 어휴 저이씨 중학교 때 이런 거 있는 거 기억나나? 2가 크나 루트 5가 크나 이런 거 있는 거 기억나나? 2가 커 루트 5가 커.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똑같이 루트를 씌워준 다음에 똑같이 루트 씌워져 있으면 안에 있는 숫자만 비교하는 거 있지?
그러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야. A가 제곱근 3이고 B는 세제곱근 제곱근 5고 C는 네제곱근 세제곱근 30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 분수 지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얼마? 4분의 1승. 얘는 6분의 1승. 얘는 12분의 1승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지수들을 다 똑같이 12분으로 만들어주면 얘는 12분의 3승이고 얘는 12분의 2승이고 얘는 12분의 1승이고 이거를 12분의 1승으로 바꿔주면 결국 요렇게 될 거고 지수가 똑같아졌으면 소개친구만 비교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그거를 루트 있는 상태로 설명을 하자면 얘 같은 경우는 4제곱근 3 얘 같은 경우는 6제곱근 5 얘 같은 경우는 12제곱근 30이지. 그럼 이걸 앞에를 다 12로 맞춰주려면 얘는 12제곱근 3의 3승 이렇게 되는 거고 12제곱근 5의 제곱 12제곱근 30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21번) 사실 유형 4번 지수의 확장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러가지 계산법을 배우는 건데 선생님은 어차피 나중 되면 너네가 다 이걸로 풀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 문제 가르친 거야. 1번 4의 3분의 1승의 6승이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괄호에 또 있으면 그냥 곱해주라고 배웠지. 그 다음에 역시나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지수만 단원을 나누게 해주면은 여기서 요거 빼줘라 지수끼리 빼줘라 라고 배웠어. 그럼 얘는 통분을 해서 빼야 되겠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9번 더 똑같은 내용 아무것도 안 해요. 이 파트에서 계속 이것만 하는데 참고로 요거는 왜 써놨냐면 우리가 지수 파트에서 어지간하면은 안에 음수 있는 거 그래서 I 나오게 되는 친구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써준 거고 그 다음에 A가 1이면 루트를 백날 붙여봐야 1이잖아. 그래서 1도 아니라 그런 거야. 별 의미는 없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수 제곱근을 활용해줘라. 물론 나중에 너네가 익숙해지면 여기서 바로 적는단 말이야. 이렇게 적고 얘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으니까 이래 적고 얼마? 이래 바로 적는다고 나중 되면은 바로 적는데 처음에 헷갈리면은 요렇게 다 적으세요. 이렇게 다 적으시면 오히려 덜 헷갈릴 수도 있다. 아니면 오히려 진짜 차근차근 아래서부터 나오는 것도 괜찮고 얘는 4분의 3에서 그래서 요렇게 하나씩 계산하시면 보시다시피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추천하는 거야. 요렇게 하면 바로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요것만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계산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겠고
34번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 이제 중3 루트 처음 배울 때도 똑같이 한단 말이야. 이런 거. 이게 잘 바뀐다.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봤던 거 기억나나? 나긴 나. 둘 다 지금 졸아가지고 곧 죽기 일보 직전이야. 한 놈은 이가 아파서 그러나? 그래서 이가 너무 아파요. 치과에 가. 그 이 뽑아 그냥. 갔거든요. 응. 그래서 암인데. 뽑아. 뽑고 임플란트 해달라고 해 아빠한테. 나 그냥 뽑았잖아. 그래서 이 계속 아파서 뽑았다고. 요거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친구 요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친구 정리하면은 세제곱근 3의 제곱 에 6분의 n승이고 요 친구는 3의 3분의 2의 6분의 n승이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주시면 3의 9분의 n승이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지수에 분모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n이 어때야 된다? 9의 배수여서 약분이 돼서 없어져야 되겠다.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별 대단히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해봐야 뭐 어려운 내용이 있겠노. 어려운 내용이 있을 거 뭐가 있겠노. 어려운 내용을 굳이 찾으라면 그냥 이것저것 옛날에 했던 거 다 섞어서 쓰고 있으니까 수식이 복잡해지고 수식을 많이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거지 뭐 다른 건 없다.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생긴 친구가 빼기랑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지? 합차라 부르지. 그 합차니까 합차 공식 그대로 계산하면 돼. 4의 4분의 1의 제곱 빼기 3의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거지. 그럼 얘 계산하면 결국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계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냥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파트는 중간에 계산 과정은 누락을 안 할수록 틀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모든 파트도 그렇지. 양수 A에 대해서 A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2일 때 A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너 옛날에 그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A 더하기 B가 4고 AB가 2일 때 A 마이너스 B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나? 네. 어떻게 구했어? 구성공식 변형.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해보면 어떠냐면 뭐 개중에는 이 공식을 따로 외우는 애들도 있긴 하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결국 이렇단 얘기지. 맞지?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맞나?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2루트 2라고 적을 수밖에 없겠네. 뭐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A가 더 크니까 이게 양수 나와야 돼. 세려 나오겠지. 요런 거 구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구합니다. 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 승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승이라는 거는 결국 분의 1이란 얘기거든. 그럼 당연히 요 친구랑 요 친구랑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약분돼서 없어진다. 이걸 제곱하면 요 친구 제곱 빼기 2 곱하기 요 친구 곱하기 요 친구인데 임마 얘가 결국 이거분의 1이란 얘기잖아. 그럼 약분해서 얘가 없어진단 말이지. 그 다음 얘 친구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2라 그랬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2다. 그러고 나서 얘를 세제곱해. 세제곱하면 이거랑 공식 불러보면 A 플러스 B 세제곱. A 제곱 세제곱이다 해봐. 세제 마이너스 갑자기 밸런스가 왜 나와? 는 A 제곱 플러스 3 A 플러스 외워라. 너네가 처음 만날 때는 요 형태로 안 보고 요 형태로 많이 보지. 근데 보통 사용할 때 위에 이렇게 지금 3의 1로 묶어놓는 형태가 쓰기가 더 편해서 보통 나중에는 이걸로 더 많이 쓴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괄호 치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의 세제곱.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앞에 거 뒤에 거라고 얘기해 준다 그랬지, 그지? 그냥 앞에 거고 뒤에 거지 A고 B가 아니야. 저거 A니까 뒤에는 B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 약분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 지금 6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세제곱하면 6 세제곱하면 얼마야? 됐나? 그럼 결국 216은 A 세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6이다. 나온다는 거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를 활용을 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너네가 새로 배우는 거는 뭐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문제는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나?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풀어요? 제 정리예요. 어떻게? 그거 위에 거 A 3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저거 정리해주시고 뭘 정리해? 맛이 갔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요거를 활용하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요 친구도 결국 분수란 말이야. 분수는 특성상 아래 위로 같은 걸 곱해줘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2분의 1이랑
아래 위로 똑같은 2 곱해줬는 4분의 1은 같아 틀려. 같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 위로 AX승을 곱해주면 요 친구는 A의 2X승, 요 친구는 곱하면 얼마? 요 친구 곱하면 얼마? 얘는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맞나? 그러면 결국 얘는 A2X의 제곱이지. 얘는 A2X 분의 1이잖아. 특히나 서현진씨 이런 거 대충 생략하실 생각하지 말고 일일이 다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마지막에 뭐 요 정도야 뭐 그냥 바로 가도 되는데. 어?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이거 곱하기 3분의 1 정도는 적으면 좋겠어. 중간에 이런 것도 다 적으면 좋겠어. 또 마찬가지 2x승이 36이라는 얘기는 2는 36의 x분의 1승이다. 이 양변을 똑같이 나누듯이 지수도 양변을 똑같이 나눠도 된단 말이야. 얘 무슨 얘기냐면 2랑 3 비교하는데 루트 4랑 루트 9 비교해도 상관없잖아. 뭐 이런 느낌이지. 마찬가지 3의 y승이 36이면 3은 36의 y분의 1승. 그래서 36의 x분의 1 곱하기 36의 y분의 1하면 3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로 계산을 하게 되잖아. 그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결국 2 곱하기 3이다. 즉 6이 36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승이니까 이게 얼마야 된다? 2분의 1이어야 6이 된다. 2분의 1이라는 게 결국 이거란 얘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문제를 풀면 힘든 거지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알다시피 그리고 영진이 해봐서 알다시피 실제로 문제 풀면은 기본 내용은 아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네 수업 시간에는 문제 풀이만 해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너네가 진짜 열심히 해서 웬만한 건 너네가 다 풀어오고 진짜 물어볼 만한 걸만 물어본다 해도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주로 문제 풀이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숙제는 매일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너네가 수1이랑 수2를 동시에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수1, 수2 숙제를 동시에 해야 되겠지? 맞나?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너네는 실제로 1학기 진도는 확통이야. 확통 되게 루즈하게 나가거든. 1년 동안 쓴단 말이야. 그 확통 저거 한 과목을. 수원은 한 학기 만에 다 나가고 수투도 2학기 한 학기 만에 끝내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투를 미리 예습하고 있는 중인데 수원, 수투를 똑같은 양을 숙제를 하게 되면요 수투가 조금 과해. 양이, 숙제 양이. 자, 그래서 잘 듣습니다. 뭐 영진이는 익숙한 거니까 안 들어도 뭐 대충 알겠지만 숙제는 매주 7일 중에
수요일 하루만 없습니다. 왜? 수요일은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그럼 선생님 금요일 날 갖고 가는데 목요일 숙제는요? 하세요. 목요일 날 찾아가면 되잖아. 내가 항상 찾아갈 수 있게 해주지. 보편적으로 6시에서 7시 이후에 오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숙제가 없고요. 자,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수학 공부를 원래 제일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 2시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그리고 1시간에 최소한 몇 문제는 풀어야 된다? 보편적인 문제 기준으로 1시간에 20문제를 풀어도 부족하다. 권장은 30문제. 하루 2시간. 즉 하루에 60문제는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다가 토요일은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합쳐서 보통 10시간 정도 해도 부족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키면 죽어나겠지. 맞나? 그래서 처음에는요, 수1은 20문제, 수2는 10문제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차츰차츰 늘릴 거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수1 같은 경우는 유형호는 책에다가 답을 적어와도 된다 했지. 책으로 채점을 해준다고 해서 선생님이 책에 채점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니까. 마플 시너지는 책에다가 풀지 말고 연습장으로 제출하세요. 연습장에다가 채점해 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가람이는 마플 시너지는 연습장을 하나 쓰도록 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수2는요, 유형원이랑 마플 시너지 둘 다 연습장에 씁니다. 연습장으로 검사 맡을 거야. 책 빼고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마플을 숙제를 먼저 하셔도 되고 유형원을 먼저 하셔도 되고 내 꼴리는 대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이 채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연습장을 4권 다 따로 써주세요. 알겠지? 안 그러면 내가 채점을 못 하잖아. 나 이거 채점 2문제 하고 저거 채점 2문제 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맞지? 연습장은 반드시 4권을 다 따로 써주시고요. 문제 개수는 20문제, 10문제만 맞춰주시면 돼요. 단 중요한 거는 반드시 밑으로 풀지 말고 옆으로 풀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오늘 숙제를 만약에 한다 치자. 그럼 내가 처음에 1번 했어. 그럼 그 다음 2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유형 9번,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21번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수 파트 대표 문제, 첫 번째 문제, 각 유형마다 첫 번째 문제를 다 풀었다 쳐. 68번까지 다 풀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요 B스텝, C스텝은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넘어가고 로그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로그 진도가 안 나갔다. 그러면 요 2번을 갖고 와서 숙제를 하시면 되겠지. 요 2권도 각각 유형별로 요만큼, 유형별로 요만큼 있으니까 요거 요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1권도 끝났고 2권도 끝났고 마플도 1과 대표 문제 다 풀었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푸시면 되겠지. 뭐 2번, 10번, 18번, 22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복잡하잖아요. 생각보다 해보면 별로 안 복잡해. 그렇게 풀리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앞에서 다 까먹어. 순서대로 풀잖아. 앞에 이건 다 까먹어. 특히나 진도 나간 게 쌓였다. 등차수열까지 나갔다. 보통 중간고사를 등차수열까지 시험 치거든. 지수로 다 까먹어. 등차수열이란다. 삼각함수까지부터 나가.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부터 나가는 거야. 삼각함수도 하나도 기억 안 나. 지수로는 당연히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옆으로 푼다는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풀어.
여기다가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풀잖아? 그럼 맨날 터프 문제는 버려. 그러면 터프 문제 맨 그 유형마다 제일 어려운 문제 푸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다가 풀기 싫어가 집어던지고 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각 유형별로 제일 쉬운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 쉬운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처음에만 좀 헷갈리지. 응? 요즘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런데 서른 문제예요 아주. 매일 서론 문제인데 오늘은 9시 반에 마치잖아. 원래 내야 되는데 뭐 오늘 중이도 없고 유진이도 없고 내일부터 하시면 되고 수투는 아직 안 배웠잖아. 내일 사실 저쪽 반 애들 수투 진도 나가거든 앞에 게. 그리고 너네가 금요일에 바로 수업이기 때문에 영상이 그때까지 너네가 볼 수가 없는 힘든 구조라서 금요일도 선생님이 너네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수투는 토요일부터 숙제하시면 되겠지. 숨을 내쉬면 안 돼요? 수원은 내일부터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수원은 20문제, 수투는 10문제씩은 내가 꼭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다가 뭐 헷갈리고 뭐 숙제 좀 잘못되고 이런 거는 선생님이 그때그때 볼 때마다 잡아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